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류 전동기의 운전 및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운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정역 운전, 그리고 마지막 정지를 해야 되겠죠. 즉 직류 전동기 운전에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효율은 손실, 입력, 출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직류 전동기의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동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동전류를 제한할 것. 기동전류 제한. 왜냐하면 기동 시 기동전류가 크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기동 토크가 클 것. 모든 전동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동에 대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동전류는 제한하고 기동 토크는 커야 된다. 그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분권 전동기에 대한 회로를 그려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를 그려보면 전기자가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자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단자전압 V, 전기자 저항 RA, 계자 저항 RF,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하전류 I, 전기자 전류 IA, 계자 전류 IF, 그리고 자속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속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계 내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동기는 회전을 할 것이고 역기 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요에 따른 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 공급 전압은 V이고 역기 전력은 E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E가 됩니다. 그래서 V-E는 IA, RA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통해서 자, 기동전류는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전류에 관한 식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라고 하는 것은 RA분의 V-E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RA는 1옴이고 공급 전압은 100V이고 역기 전력은 90V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럼 IA는 1분의 100 마이너스 90 하면 10A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동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시라고 하는 것은 얘가 n의 값이 0일 때입니다. n equal 0. 그러면 역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이기 때문에 기동시 역기전력도 0이 됩니다. 0. 그러면 기동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는 RA분의 V-0 이거잖아요. 기동시, 기동전류가. 그러면 예를 든 요 식에 의해서 RA의 값은 1이고 V의 값은 100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100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정격시 10A였는데 얘는 기동시 100A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전류가 이 전기자에 흐르기 때문에 이 전기자 권선이 소손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동 전류를 어떻게 돼요? 제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뭘 해주면 됩니까? 기동 시 이 전압을 줄여주면 되죠. 여기 있는 전압을 줄여주면 이것도 줄어들겠죠. 그죠? 기동 시 단자 전압을 어떻게 해요? 감압한다. 좀 줄여서 기동을 한다. 즉 기동할 때는 전압을 좀 줄이고 얘가 어느 정도 정상 운전이 되면 그때 전압을 서서히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전기자의 직렬로 가변 저항을 달아주면 되겠다. 그죠? 전기자의 직렬로 어떻게 가변 저항을 단다. 이거인 거죠. 이렇게 하면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기동 토크가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기동 토크가 커야 되는데 기동 T는 K 파이 IA 되겠네요. 그죠? 토크 T는 K 파이 IA. 그럼 기동 시 기동 전류는 이미 커요. 그렇죠?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토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자속을 키워주면 되겠다. 어떻게? 자속을 크게 해준다. 그럼 여기에서 자속을 키운다. 토크를 크기 위해서 자속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계자 전류를 키우면 되겠다. 그죠? IF를 크게 하면 자속이 커지고 토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자 전류가 크려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한 분권 계자의 FR의 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로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얘는 기동시 토크가 크기 위해서 FR 가변 저항의 값을 최소로 해준다. 기동 토크는 클 거. 기동의 두 가지 기동 전류는 제한하고 기동 토크는 커야 된다. 이때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급 전압을 줄여주던가 아니면 전기자의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여 그 값을 키워주면 되겠죠. 자,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계자 권선의 전류가 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FR 계자 권선의 저항의 값을 가변 저항의 값을 최소로 하면 자속이 커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 제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도 제어. 속도 제어 회전수 N은 K-의 파이의 V-IA RA가 됩니다. 이때 속도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N의 값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압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기에 RA 값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고 가변 저항을 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속을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적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저항 제어, 두 번째는 계자 제어, 세 번째는 전압 제어. 이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항 제어. 왜 첫 번째 썼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저항을 넣게 되면 IA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압 강화도 많이 생기지만 전력 손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즉 효율이 나쁘다 이거예요. 저항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할 게 효율이 나쁘다.
그러니까 잘 안 쓴다. 저항 제어가 있긴 한데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좌 제어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 제어. 이 계좌 제어를 뭐라고 하냐면 정출력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출력 제어. 볼게요. 계좌 제어를 정출력 제어. 토크에 관한 식 써볼게요. 토크 T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오메가 분의 P 또는 뭐 K 파이 IA 이렇게 쓸 수 있고, 회전수 N은 K-의 파이의 V-IA 아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계좌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 파이의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속 파이의 값이 바뀐다. 그럼 파이의 값이 바뀌면 토크도 변하고, 그죠? 토크도 변하고, 회전수도 변해요. 그럼 여기에서 얘 P는 뭐 EIA예요. 토크 P는 EIA. 자, 이때 여기에서 자속 파이가 변화할 때 요 세로축에 자, 계좌 제어는 정출력 제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P 값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자속이 변화하더라도 출력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속 파이가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돼요. 즉 회전 속도와 자속 파이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속과 회전수와의 관계, 자속과 출력과의 관계. 토크 볼게요. 토크는 자속이 변화하면, 자속이 증가하면 토크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정비례예요. 토크식은, 토크 그래프는 이렇게 되더라.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그러면 이 계좌 제어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정출력 제어다. 두 번째, 자속을 변화를 주려면 계좌 전류를 변화 줘야 되겠죠. RF를 증가하면 계좌 전류는 감소하죠. RF를 증가하면 IF는 감소해요. 그럼 자속이 감소하게 되고요. 속도는 증가를 하게 돼요. 반비례하니까 이게 감소하면 이게 증가한다. 그럼 결국에는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속도는 증가한다. 두 번째, 그럼 이거를 반대로 적게 되면 RF를 감소하면 IF가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출제가 된다 이거죠. 계좌 전류를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세 번째, 기동시.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FR, 계좌의 가변 저항을 최소로 하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좌 제어의 특징 중에 네 번째, 이 자속 같은 경우에는 IF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IF가 커지든 작든 이 IF 값이 원래 작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다. 그렇죠? 그래서 전력 소모가 적고 조작이 간편하다.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다섯 번째, 이 자속에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기 포화도 있죠. 그렇다고 얘를 무한히 내릴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 자속, 계좌 제어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어 범위가 작습니다. 속도 제어 범위가 작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여섯 번째, 자속 파이가 너무 작으면 자속 파이가 작을 때 자속 파이는 뭐예요? 주자속이죠. 이 주자속이 너무 작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속 파이가 작을 때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이러한 안 좋은 점도 있겠다. 그래서 계좌 제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때는 정출력 제어이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사실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비동시 계좌 저항을 어떻게 최소로 하라. 4, 5,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소모가 적고 조작이 간편한 특징이 있지만 속도 제어 범위가 작고 자속이 너무 작을 때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압 제어입니다. 이 전압 제어를 다른 말로 정토크 제어입니다. 정토크 제어. 그러니까 토크가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토크에 대한 식을 써보면 T는 뭐 K 파이 IA다라고 쓸 수 있고 회전수에는 K-에 파이에 V-IA RA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압을 제어한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어떤 변수는, 즉 자속에 대한 변수는 일정하다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를 전압을 변화시키고 자속을 일정하게 했을 때, 자, 자속이 일정하니까 토크는 어때요? 일정하겠죠. 그래서 얘를 토크는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토크 T는 일정하다. 그리고 이 식에서 보시게 되면 V와 IARA라고 하는 값을 봤을 때 IARA 값은 V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얘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회전 속도와 전압 V는 비례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얘는 회전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전압과 회전 속도와의 관계, 전압과 토크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그래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제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정 토크 제어다. 두 번째로는 이 전압 제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하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일그너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보게 되면 워드 레오너드 방식, 하나는 일그너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계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여기를 직류 전동기를 써서 얘를 회전을 합니다. 그럼 얘를 직류 발전기를 써서 전압을 만듭니다. 그럼 전압이 나오겠죠? 여기 전압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제어하고자 하는 전동기를 회전시킨다. 이게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에요. 다시 직류 전동기를 가지고 회전을 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발전기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럼 전압을 가변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전압을 가지고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하는 게 워드 레오너드 방식입니다. 그럼 일그너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건 똑같습니다. 전동기를 회전시키고 발전기, 직류 발전기를 돌려서 전동기를 회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전동기를 일그너 방식에서는 보통
3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 회전 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플라이 휠을 씁니다. 이것이 일근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전압제어의 방식이 아닌 것은 전압제어의 방식인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압제어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어 범위가 넓다. 속도 제어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속도 제어 범위가 넓다. 네 번째로는 주 전동기의 속도 및 회전 방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속도 제어 범위 똑같은 얘기죠. 정형 및 광범위한 속도 제어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비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비비가 비싸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제어에서는 전압제어가 정토크 제어이고 그 방법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일근어 방식이 있고 이 전압제어 같은 경우에 광범위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아주 이상적인 속도 제어 방식입니다. 하지만 설비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라는 내용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속도 제어를 했으니까 정역 운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정역 운전. 이 정역 운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할 내용이 없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류 전동기의 종류는 뭐가 있겠습니까? 타여자. 그쵸?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 그 다음에 복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역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럼 식을 써 보게 되면 F는 I 크로스 B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던가, 즉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던가, 또는 B 계자의 전류 방향을 바꾸던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따라서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자 전압, 즉 공급 전압은 전기자에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역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전압의 극성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회전이 됩니다. 하지만 직권이나 분권이나 복권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와 계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회전하는 데 있어서 공급, 전압, 극성을 변경하여도, 그죠? 변경하여도 얘는 역회전이 안 됩니다. 역회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자나 또는 계자의 극성을 하나만 변경해야지만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다음 중 단자 전압의 변경으로 역회전이 가능한 전동기는 타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역회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나 계자 둘 중 하나의 전류 방향을 바꾸면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네 번째는 정지 보겠습니다. 정지. 정지에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발전제동, 두 번째는 회생제동, 세 번째는 역상제동. 이 역상제동을 다른 말로 이제 뭐 플러깅 제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플러깅 제동.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전제동은 뭐고 회생제동은 뭐고 역상제동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동기에 전기자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보겠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발전제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동기가 정지를 하고 있을 때 얘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전원을 분리합니다. 전원으로부터 전동기를 분리합니다. 그래도 이 전동기는 관성에 의해서 회전을 계속 유지하겠죠. 그럼 얘는 전동기에서 이제 발전기로 됩니다. 전기를 뭐 한다?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으로 바뀌겠죠. 즉 전원 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발생된 요 전기를 저항을 연결을 해서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 저항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열로서 소비하게 되면 발전제동입니다. 즉 전동기를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면 전원으로부터 분리를 하더라도 전동기는 관성에 의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발전기가 될 것이고 이 발전된 전기를 저항을 연결해서 열로서 소비하는 제동 방법을 발전제동이다. 얘는 열로서 소비. 회생제동은 뭐냐면 얘를 열로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원으로 회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제동과 동일하지만 열로서 소비가 아니라 전원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회생제동입니다.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회생제동이 가능합니다. 회생제동, 발전제동.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죠? 역상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동기가 예를 들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급 정지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에 토크를 주어 위급 상황 시 다시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주어 급제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급제동, 이게 역상제동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시 얘기하자면 발전제동은 발전된 전기를 저항을 통해 열로서 소비하면서 제동하는 방식이고 회생제동은 발전된 전기를 다시 전원으로 보내주는 제동 방식이고요. 역상제동 같은 경우에는 역토크를 가하여 급제동하는 방식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효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효율. 다섯 번째 효율. 효율 뭐 이타 이렇게 쓰죠. 효율.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효율은 뭐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효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 이타는 입력분의 출력 100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를 실측 효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효율? 실측 효율. 실제 측정하는 효율이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는 전동기, 발전기고요. 하나는 전동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입력이 기계 에너지고 출력이 전기 에너지예요. 맞나요? 전동기는 입력은 전기 에너지고 출력은 기계 에너지예요. 그러면 입력과 출력의 에너지 형태가 어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와트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측정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출력이 몇 와트다라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측정을 하더라도 오차가 크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실측 효율을 사용하지 않고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더라. 규약 효율. 그러면 이 규약 효율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라고 쓸 수 있고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손실을 뺐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규약 효율은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다릅니다. 발전기, 전동기에서 규약 효율은 발전기는 어디가 전기 에너지입니까? 출력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럼 뭘로? 출력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전동기는 어디가 전기 에너지일까요? 입력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입력 분의 출력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약 효율에 관련된 공식은 전기 에너지가 어디냐, 입력이냐, 출력이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규약 효율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손실이라는 게 나오네요. 손실. 그럼 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 이 직류기에서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직류기에서 손실을. 이 직류기의 손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손실. 그래서 얘를 무부하 손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손실. 그래서 부하 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그 값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고정 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하손은 부하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가변 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부하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손,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거고요. 하나는 마찰손, 또는 기계손 이렇게 얘기하죠. 마찰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계손 이렇게 얘기해요. 기계손. 철손은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 P, I 이렇게 쓰고요. 기계손은 기계니까 P, 머신, M 이렇게 쓰겠죠. 그럼 철손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테리시스손. 히스테리시스손이 뭐죠? 철심을 자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그래서 P, H, 뭐 K에 F에 뭐 BM 제곱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와류손. 와류손은 철심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회전하는 전류가 생깁니다. 그 전류와 철에 있는 저항이, 즉 철에 있는 저항에 와 전류가 흐르면 I제곱 R만큼의 또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걸 와류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P, E는 뭐 K의 T의 제곱, F의 제곱, 뭐 BM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기계손해는 베어링의 마찰손도 있을 거고요. 베어링, 마찰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바람에 의한 뭐 풍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브러쉬도 있겠다, 그죠? 브러쉬, 마찰손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냥 기계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손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손. 동손은 동이 뭐죠?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 즉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I제곱 R만큼의 전류의 비례해서. 즉 얘는 뭐예요? 전기자 권선에서 또는 계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표유부하손이라는 게 있어요. 표유부하손. 이 표유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되지 않는 손실. 있긴 있지만 잘 측정되지 않는 그러한 손실을 다 통틀어서 표유부하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손은 구리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PC, 코일 이렇게 됩니다. 얘가 총 손실이 되죠. 총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손실이 어떠할 때 최대 효율을 갖느냐, 이게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최대 효율. 최대 효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최대 효율 조건. 최대 효율 조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적어볼까요? 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그렇죠? 그러면 무부하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고정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고정손과 뭐가? 가변손이 같을 때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이 무부하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철손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써요? 철손과 뭐가 같을 때? 부하손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동손이에요. 동손이 같을 때. 얘가 이러할 때 최대 효율을 갖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철손 중에서도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의 비율도 있겠죠. 히스테리시스손이 약 뭐 공식에 의한 게 아니라 뭐 실험에 의해서 약 얘가 한 80% 정도가 되고 얘가 한 20% 정도가 되더라라는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손실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정손은 I 부하전류예요. 여기는 부하전류고 여기는 PL 손실입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무부하손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얘는 무부하손 이렇게 됩니다. 무부하손, 그죠? 부하손은 전류의 제곱에서 비례하잖아요, 여기. 동손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최대 효율이 된다고요? 이때 최대 효율이 된다고요. 무부하손과 쳐가 되겠죠? 부하손. 이때 최대 효율이 돼요. 그럼 효율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한 이렇게 돼요. 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요 효율을 구하는 요 규약 효율 공식과 그 다음에 언제 최대 효율이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 손실 및 효율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